예, 수능 완성 두 번째 지문. 이자의 정당성, 그 다음에 법정 최고 금리의 필요성과 한계 한번 봅시다. 경제 지문이네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금의 소유와 사용에 따른 대가인 이자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고전 학파 이전의 경제사상에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체계는 별로 없었다. 고대와 중세의 경제사상에서는 화폐는 자손을 낳지 못한다라는 화폐의 이제 불임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도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이자 수취의 금지에 대한 생각은 수만 년에 이르는 인류 경제 생활이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의 경제 운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자 수취는 일종의 영합게임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의 소득 일부를 돈을 빌려준 사람이 편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고.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 성장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생산 작업 과정의 분업이 생산성의 향상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자금의 축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금이 축적됨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시장 수요에 맞추어 또다시 분업을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성장의 선순환이 작동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성장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자금이 크게 축적되면서 잉여 자금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이자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당시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인식이 생겨났답니다. 자금 축적으로 발생한 잉여 자금을 타인에게 대부하여 수익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고 대부한 자금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이자로 보았다.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자금을 통해 창출되는 이자가 경제활동 참여자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학자인 클라크는 기본 자본재를 통한 우회 생산에서 이자 성립의 근거를 찾고 있다. 우회 생산은 어떤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공장, 설비 등의 자본재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예컨대 맨손을 사용해 매일 3마리 생선을 잡는 어부가 어선이나 어망을 구입해서 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생선을 어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회 생산은 직접 생산 방식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준다. 즉 생산 활동에서 자본재를 도입한 경우의 수익과 자본재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의 수입을 비교하면은 자본재를 도입한 경우의 수익이 훨씬 더 크다. 클라크는 이처럼 자본재의 투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차이가 이자 성립의 근거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우회 생산도 클수록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우회 생산도는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재의 양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생산량의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이라고 정의하고 투입된 자본재의 양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을 이자의 원천으로 제시했다. 영합게임이나 편취게임,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얘기 있었고 봅시다. 두 번째 나아지문. 오늘날 우리의 금융거래를 통해 가계의 생활자금이나 기업의 운영자금의 부족을 해소한다. 금융거래를 통해서. 그런데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자라고 한다 하며, 빌린 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금리는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은 자금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빌리는 데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죠? 반면에 자금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게 되는데 이때 금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최고금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채무자의 금융생활 및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사회의 경제적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의 결과를 일으킨다. 가격 통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품의 가격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 혹은 생산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된다. 가격 통제의 한 유형으로서 최고 가격제가 있다. 최고 가격제는 시장의 상품의 공급량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물꼬가 치솟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의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상한선 이상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고 가격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때 그 영향력이 발휘된다. 즉, 현재의 시장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낮추고자 한다면 그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최고 가격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가격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량이 부족하여 금리가 치솟을 때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법정 최고 금리를 규정하여 시행한다. 법정 최고 금리.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통해 시장에서 도출된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규정하여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자 한다. 이로 보아 법정 최고 금리는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금 수요자들은 법정 최고 금리를 통해 시장의 균형점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결정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급량 부족 현상은 일부 자금 수요자들이 여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일부 자금 수요자들은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치르고서라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부의 최고 가격제를 따르지 않는 자금 공급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금융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못 빌리니까 다른 데서, 그죠? 많은 불법적으로 이자가 높은 데라도 어차피 빌려야 된다. 자금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정 최고 금리를 실시하지만 부족한 자금을 구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법정 최고 금리가 자금 수요자의 후생을 반드시 증진시킨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가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지 활동의 일부다. 활동의 적자성을 평가할 때 A시에 들어갈 내용으로 보시고, 그죠? 정지해서 보시고, 답은 뭐 이겁니다. 그죠? 한번 더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풀어봤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
넘어갑니다. 3번. 그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 더 봅시다. 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죠? 답은 2번이네요. 넘어갑니다. 5번.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6번. 뭐 들어간다. 그죠? 봅시다. 여기까지 보고, 이거 자세한 해설은 다른 영상에서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